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승무꾼의 혼술. 5월 18일 월요일 밤늦은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윤미향 씨,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위안부 할머니의 지킴이를 자초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윤미향 씨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펜션 문제, 안성의 펜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가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윤미향 씨의 최근에 드러난 행태들, 이것을 보면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들을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 안 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로 아는 것 같은, 그냥 본인이 이 해명했다가 아니면 또 다시 말 바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30년 동안 본인의 이야기대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애써온 것인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것은 윤미향 씨 개인의 이런 어떤 탐욕, 이것과 동시에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여기에 대해서 뭐 TF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효로 돌리고, 또 그 TF를 맡았던 사람은 언론사 기자 출신인데 일본에 뭐 총영사로 가고, 또 이 용수 할머니가 미국의 의회에 가서 정언을 하고 나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용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할머니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금전적으로도 또 이용당하고 그런 상황,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윤미향 씨의 여러 가지 탐욕들이 대부분 가족들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놀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했는데, 윤미향 씨도 가족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성 펜션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2013년에 매입을 해서 고가에 매입을 해서 헐값에 팔았는데, 현시가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익은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 안성 펜션에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처음에 이 문을 열 때 네 분이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는 간 할머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펜션을 지켰다. 7년 동안 2013년부터 지켰다. 아버지가 지켰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7,500만 원이 아버지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윤미향 씨가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식품회사 공장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여기는 다른 사람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려서 거기 와 계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회사 공장장으로 있었으면 월 15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텐데 돈도 아주 조금 받고 와 계셨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기억연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리를 했느냐, 글쎄요. 그 펜션을 상주하면서 관리했느냐,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텃밭 가꾸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원주택 생활을 혼자서 한 거죠. 그리고 자, 식품회사 공장장보다 적은 돈이다, 내가 부탁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다. 윤미향 씨 나이가 1964년생입니다. 지금 56세죠. 만으로 56세입니다. 그러면 부친은, 딸이 56세면 부친은 80세, 조금 넘었겠죠. 80대이겠죠. 7년 전 2013년이라고 해도
70대 중반의 연세입니다. 윤미향 씨 부친이 70대 중반의 연세인데 어떻게 식품회사 공장장을 하다가 그것을 식품회사 뭐 공장장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70대 중반 80대 초반을 거의 그 펜션에서 저는 주택 생활을 하면서 텃밭처럼 가꾸고 하면서 월 12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은 겁니다. 자, 뭐 아버지 문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문제입니다. 남편 김삼석 씨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을 청구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아냈습니다. 이 남편이 수원 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매체에서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의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배너 광고를 그 인터넷 신문에 실었습니다. 제가 이 구도는 압니다. 지역의 이 주간지 또 인터넷 신문들은 상당히 경영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부수적인 일들도 하는 것이죠. 어떤 뭐 인쇄를 대행해야 된다든지 또 이 배너 광고를 인터넷 신문에 실으면은 그 돈 받습니다. 광고비 받습니다. 이것은 뭐 본인들이 뭐 줬다 안 줬다 명확한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돈이 그러면은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에서 나간 것이죠.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이것도 가족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7억 5천만 원짜리 펜션을 고가에 매입을 하는데 시세보다 한 3억 정도 더 비싸게 매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죠. 남편 김삼석 씨가. 본인과 같은 운동권 출신인 이규민 당선인 안성에 있는 거기도 안성에서 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합니다.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받아서 이규민 당선인의 또 신문회사 운영위원장을 했던 지인 건축업자를 또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지은 이 집을 당시 시세보다 3억 정도 높게 사는 거죠. 본인들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한 돈, 원래는 마포에 할머니들 쉼터를 지으라고 기부한 돈, 이것을 갑자기 안성에 가서 지으면서 그 근처에 당시에 비슷한 곳의 시세보다 거의 뭐 배가 더 주고 샀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것을 4억 2천만 원에 팔았죠. 지난달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사라진 3억, 또 인테리어 했다고 하면 1억, 그러면 한 3, 4억. 이것이 어디로 증발했느냐. 이 과정에서 윤미향 씨의 남편이 개입되는 거죠. 가족들이 같이 개입되는 겁니다. 자, 딸.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죠. 미국 대학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에 대해서 반미 운동을 하면서 다른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데가 연간 학비, 생활비 다 합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윤미향 씨가 그렇게 해명했죠. 장학금 주는 대학 찾아갔다. 그런데 보니까 그 대학은 외국인한테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명하기로 남편이 간첩 혐의로 4년 실형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재심 청구해서 받은 돈, 국가로부터 받아낸 돈, 그 돈으로 딸 유학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2016년에 유학 갔죠. 그 국가에서 배상금 받은 건 2017년, 2018년입니다. 그럼 2017년, 2018년에 받은 돈으로 2016년에 딸을 유학 보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학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도 결국은 어차피 할머니들에게 돈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다고 돈을 막 모아서 기부도 하고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본인 계좌로 뭐 부조금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할머니가 붕괴를 해서 뭐 조실보가 인터뷰를 했죠. 분노를 해서 나는 1,000원짜리 한 장만 받았다. 다 어디 갔느냐. 나 쏟고 살았다.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의 딸은 미국 유학을 보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두 부부의 소득세를 합쳐보니까는 다 합쳐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딸이 1억 원짜리 유학을 다니고 갑자기 또
부친은 뭐 부친이 준 돈은 본인 준 돈으로 본인이 돈 준 것도 아니고 저기 기억연대 뭐 그런 데서 다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쩌고저쩌고 해명을 했다고 했죠. 2017년, 2018년에 받은 배상금으로 거천에 2016년에 유학 보냈다. 2016년에 돈 받은 것을 2017년에 유학 보내야죠. 어떻게 2017년에 돈 받은 것이 2016년에 유학 보냅니까? 그런데 비슷한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미향 씨 일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윤미향 씨가 이 아파트를 2012년 3월 29일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 뭐 경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살던 사람이 빚이 많아서 갚지 못해서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좀 헐값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2년 3월 29일에 2억 2,6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본인 소유가 됩니다. 이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은 4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현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이내에 경매 잔금을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2억 2,600만 원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오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현금 어디서 난 거냐? 2억 몇천만 원이. 2억 2,600만 원이. 일반 가정에 2억 2,6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이. 그리고 본인들은 부부 합해서 재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는데, 뭐,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한 5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느냐? 현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윤미향 씨가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정상적이라면. 경매 물건을 겨냥을 해서 내가 살던 아파트 팔고 돈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들어가서 헐값에 사들인다. 뭐 재테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등기부 등본을 분석을 해보면 윤미향 씨 일가들이 원래 살고 있던 팔아서 경매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2013년 1월입니다. 2013년 1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판 돈을 2012년 낙찰받은 돈으로 냈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나서 9개월 후에 원래 살던 집을 팔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받은 배상금으로 뭐 2016년에 유학했다 이것처럼 2013년에 아파트 판 돈으로 2012년에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장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 2억 원 이상이 갑자기 어디서 났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본인 아파트도 그렇고 딸 유학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집 사고 딸 유학 보내고 아버지 텃밭 가꾸면서 한 달에 120만 원 받고 그런 데 쓴 거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넉넉하게 용돈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는 사이에 할머니들은 희생만 했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어디서 나서 가족들에게 유학 가고 뭐 집 사고 아버지 용돈 주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할머니들은 어떻게 듣느냐. 제가 조금 전에 할머니들 반응을 좀 가르쳐 드렸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 19일자 미담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미담 기사. 그 미담 기사가 지금 SNS에 퍼날르고 있습니다. 미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사무처장, 어로 있는 김우철 사무처장이
작년 12월 18일에 이용수 할머니, 처음에 이 문제를 폭로를 했던,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사시는데 혼자 사시죠. 이용수 할머니 난방 지원을 해드렸다. 직접 가서 집을 방문해서 이 김호철 사무처장이 온수 매트를 직접 깔아드렸다. 왜 온수 매트를 직접 가서 깔아드렸느냐? 본인이 당시 중남구 위원장이던 민주당 위원장이던 이재용 전 남구청장이죠. 이재용 전 청장과 환경부 장관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행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난방 지원을 못 받아서 추워서 돈이 없어서 난방을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계신데, 대구시에서 주는 독거노인 난방 지원 계획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2월 하순에 들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호철 사무처장이 직접 집에 가서 온수 매트를 직접 설치해드렸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미담 기사로 이 뉴스투데이라는 데서 썼는데, 그 미담 기사가 지금 SNS에서 퍼날려는 이유는 이 일을 윤미향씨 쪽에서 했어야죠. 윤미향씨 쪽에서 할머니들 추운데 좀 따뜻하게 지내시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그 인테리어비, 안창 펜션 인테리어비 왜 1억 원 들어갔냐 하니까는 무슨 벽난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벽난로를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썼다 하는데, 그 벽난로도 아무리 최고급을 해도 500만 원이면 된다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는 할머니 한 분도 들어가서 그 신 적도 없습니다. 본인 아버지만 거기서 산 거죠. 가끔 가다가 뭐 시민사회 단체들 사람들 와서 술판 부리고. 자,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를 이런 오돌오돌 떨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윤미향 씨가, 또 정대협이, 정의기억연대인가 여기서 본인들의 이속을 챙기느라고 할머니는 추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다른 사람이 챙긴 겁니다. 윤미향 씨 가족들 이야기를 보면은 제2의 조국이 좀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제2의 조국보다 어쩌면 더 비판받아야 될 행위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의 가족이 유학 가고 집 사고 아버지 용돈 넉넉하게 주고, 여기 이런 것이 본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 아니고, 또 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끼리 막 비리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할머니들은 희생을 듣고, 희생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희생을 딛고 마치 할머니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일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 하나씩 끝풀이 드러나는 것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진보 정치권을 위해서 했다. 이런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